시집간 새색시 옥녀에게 닥친 큰 재앙. 혼례를 마친 옥녀는 신방에서 홀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 밤이 늦어서야 하객들과 술자리를 마친 신랑이 거나하게 술에 취한 모습으로 신방으로 들어왔어요. 김영감은 능숙하게 새색시의 죽두리와 겉옷을 벗기고 나더니 마음이 크게 동하여 어쩔 줄 모르고 좋아했어요. 드디어 이 아이를 품에 안아보는구나. 역시 소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구나. 색시, 이리 와보게. 이제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을 섞으며 살아갈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부끄러워 말고 어서 이리 오거라. 아니, 오시오. 말을 마친 신랑의 코에서 갑자기 코피가 주르륵 흘렀어요. 서방님, 코에서 피가... 에? 웬 코피지? 오늘 너무 피로했나 보구려. 괜찮소. 걱정 마시오. 그나저나 빨리 이리 가까이 오시오.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옥녀의 첫날 밤은 깊어만 갔어요. 한편 옥녀를 시집 보내고 논 서른맞이기를 받을 꿈에 부푼 옥녀의 부친은 밤잠을 설쳤어요. 내일 날이 밝자마자 부자 사위를 찾아가 내 땅에 땅 문서를 받아야겠다. 내일부터 나는 가난뱅이 신세를 면하는구나. 한껏 꿈에 부풀은 옥녀의 부친은 자신의 땅이 될 기름진 서른맞이기의 논을 생각하는 사이 어느새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첫날 밤에 거사를 치르고 난 옥녀는 아침 일찍 깨어 옆에 잠들어 있는 늙은 신랑을 바로 깨우지 못하고 날이 훤하게 밝고 나서야 잠들어 있는 신랑에게 작은 목소리로 깨웠어요. 서방님, 아침이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그러나 늙은 신랑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옥녀는 그런 신랑을 살짝 흔들어보고 크게 불러보아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신랑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아니, 왜 숨을 안 쉬지? 무슨 변고라도 있는 건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큰 소리로 밖을 향해 외쳤어요. 밖에 아무도 없소? 누가 여기 좀 와보시오. 서방님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옥녀의 외침을 들은 여종 하나가 들어와 신랑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불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이 당도하고 신랑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야기하였어요. 이미 숨진 지 한참 되었소. 이리 혈이 다 막힌 채 급사한 것을 보면 간밤에 너무 무리하게 양기를 소진하여 복상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김영감의 큰아들이 신방에 들어와 전후 사정을 듣더니 옥녀에게 호통을 치며 이야기했어요. 이 불려우 같은 어린 년이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은 게로구나. 당장 전현을 내 집에서 쫓아내거라. 아버지, 그러게 나이를 생각하시지 왜 그리 요색을 탐하다 이리도 허망하게 가셨습니까? 하고는 대성통곡하며 울고 나더니 다시 아랫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뭣들 하고 있느냐?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전현을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그러자 그 집 겸인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내가 이야기하였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이미 혼례를 마치고 조예도 치렀으니 이 댁의 안방마님이 된 사람이신데. 하고 말꼬리를 흐리며 자신의 소견을 밝히자 김영감의 큰아들은 대노하며 소리쳤어요. 신분도 전한 주제에 전날 밤에 서방을 죽인 여자가 우리 집에 안 쥐이느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말고 당장 저것을 제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그래도 세상에는 법도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그러자 말을 마친 겸인을 무섭게 노려보며 큰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다. 김서방 네가 아무리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겸인이라 하여도 다시 돌을 달았다간 자네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거라. 이 말을 들은 김서방은 화들짝 놀라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떨며 아랫사람들에게 명하였어요. 주인날이 말씀 못 들었느냐? 당장 신부를 본가로 돌려보내거라.
그때 마침 옥녀의 부친이 땅 문서를 받을 요량으로 들뜬 얼굴을 하고 김영감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위, 간밤에 잘 잤는가? 장인이 사위와 기인이 할 말이 있어. 이리 몸소 납시었네. 여보게 사위. 옥녀의 부친은 위세등등하게 마치 아랫사람들이 보라는 듯 자신의 늙은 사위를 애타게 찾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상상했던 상황과 다르게 하인들에게 끌려 나오는 자신의 딸을 보자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요? 새색시에게 이리 함부로 대해도 된단 말이오. 이 아이가 이 집의 안주인이란 말이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큰 아들이 달려나와 옥녀의 부친에게 소리쳤어요. 네 딸년이 우리 아버지를 밤새 해하여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관가에 신고하여 엄벌을 내려도 시원찮은 판에 누가 장인이고 누가 안주인이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김영감이 죽었다는 말에 깜짝 놀란 옥녀의 부친은 잠시 빠르게 머리를 돌려 생각을 했어요. 대시라, 그 늙은 영감이 죽었다고? 이리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땅 문서도 받지 못했는데 우리 딸도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생각을 마친 옥녀의 부친이 김영감의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위가 간밤에 변고를 당했다니 장인인 나도 가슴이 아프고 몸둘 바를 모르겠소. 우리 딸아이는 잠시 내가 데리고 갈 테지만 그 전에 사위가 나에게 약조한 것이 있소. 순순히 딸을 데려가겠다니 아주 생각이 없는 놈은 아니구나. 그래, 그 약조란 것이 무엇이냐? 사뭇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옥녀 부친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위가 약조하길 이 혼례를 치르면 산 아래 논 30마지기를 나에게 선물한다. 굳게 약조하여 이 혼사가 무사히 성사된 것이니 딸은 내가 다시 데려가더라도 혼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 사위 대신 자네가 그 약조를 지키시게. 옥녀 부친의 말을 들은 큰아들은 콧방귀를 끼며 이야기했어요. 네 놈이 아주 영악한 놈이로구나. 이 기회에 한몫 제대로 챙기시겠다.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느냐? 대대로 우리 집안 장손에게만 물려주는 금싸라기 땅인데 고작 저런 아이의 몸값으로 그것도 30마지기를 주시기로 약조했단 말이렵다.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요. 그러니 어서 땅 문서를 넘겨주게. 그러자 큰아들이 옥녀 부친을 비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리 약조하셨단 말이지. 그런데 말이다. 나도 아버지와 약조한 것이 있다. 옥녀 부친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엇을 약조하였단 말인가?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고 헛소리하는 놈이 있으면 어떤 놈이라도 멍석을 말아 몽둥이 찜질을 해주기로 말이다. 저놈을 멍석에 말아 죽지 않을 만큼만 매우 치거라. 옥녀 부친은 제대로 임자를 만나 멍석마리를 당하며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맞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옥녀 역시 쫓겨나 혼인한 첫날에 과부가 된 채 소박맞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옥녀의 부친은 매를 맞고 돌아온 뒤 억울함을 못 이기고 화병까지 생겨 시름시름 앓다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뒀어요. 내 땅 30마지기, 30마지기, 내 땅. 그러게 도원 스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욕심 많고 게으른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옥녀의 인생마저 얽힌 실타래 꼬이듯이 아주 베베 꼬여버렸네요. 이제 옥녀의 이야기는 옥녀에게 다른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 미뤄두고 다시 강세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강세가 잡혀온 바람산 산채 헛간이에요. 산채에 어둠이 깔리자 검은 복장의 여인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음을 옮겨 강세가 갇혀있는 헛간을 몰래 찾아갔어요. 헛간에 있는 작은 문틈으로 묶여있는 강세에게 주위를 경계하듯 살피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보시오 총각, 총각 괜찮으시오? 기운도 빠지고 풀이 죽어있던 강세가 익숙한 음성을 듣고 반가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아, 그 고마운 부인이십니까? 국밥도 사주시고 씨름판에서 이기게 제게 속살까지 보여주시고 이제 저를 또 구해주러 오신 겁니까? 내가 어찌 이 문을 부수고 총각을 구할 수 있겠소? 그리고 속살 보여준 이야기는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시오.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니.
그건 그렇고 어찌 이리도 맥없이 잡혀온 것이오? 강세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어찌된 연유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운이 돌아오지 않으니 이대로 소뭉치 같은 몸으로 평생 살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제 부초들이 순찰을 돌 시간이니 내가 기회를 봐서 구할 방도를 찾아보겠소. 어서 몸조리하고 기운을 차리시오, 총각. 말을 마친 검은 여인은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어요. 의문의 여인과 강세가 다시 조우했네요. 하지만 연약한 여인과 힘없는 강세가 그 많은 산적들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쪽도 저쪽도 걱정한 일만 가득이네요. 그럼 강세의 산적 속을 탈출기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음 편에 같이 확인해 보시죠.